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최세별입니다. 이경규, 정영돈, 김구라, 그리고 장나라, 김하늘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이 병으로 고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언제 다시 그 공포가 올지 몰라서 불안을 떨게 만드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던 30대 중반의 박 과장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모면했고 주위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증상은 이미 사라졌고 검사 결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특히 백화점이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게 되면 발작이 일어날 것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40대 후반의 김 부장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운전 중에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답답함을 느꼈죠. 갓길에 간신히 차를 대고 밖에 나와서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나이에 승진해서 탈락하면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야근도 불사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운전대만 잡으면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터널을 통과하는 건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여러 거래처를 다녀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황장애는 이 시대의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완벽에 대한 현대인들의 열망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해요. 현대인은 완벽을 꿈꿉니다.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직장, 더 높은 연봉에 집착해요. 하지만 성공주의와 완벽주의의 종착점은 언제든 정신적인 황폐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퇴출, 실직, 고용 불안 등 생계에 대한 위협이 주 원인입니다. 공황장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걸리는 편이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에서 50대까지 주로 발병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평생 한두 번은 심한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은 3% 정도인데 사연자처럼 공황장애는 느닷없이 발병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정신과에서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심리학적인 원인에 집중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공포반응 체계가 고장났다라고 할 수 있죠. 뇌에서 공포 센서가 오작동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잘못된 경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과하게 애쓰게 됩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자꾸 화재경보기를 작동하니까 불을 끄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무섭죠.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총 출동하는 거죠. 공황장애는 크게 3단계에 거칩니다. 1단계는 공황 발작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신체 증상으로 출발해요. 겪어보신 분들은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극도로 심해지다가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벽이나 뇌경색 등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검사를 받다 보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때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면 공황장애 2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 예기불안과 회피행동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공황 발작의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는 증가하는데 예기불안은 발작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각종 불안 증상입니다. 발작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기억에서 떨치기 쉽지 않죠. 회피행동은 발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피하는 증상이에요. 알러지 증상과도 유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자동차, 비행기 공포증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때도 방치하면 3단계로 넘어가요. 3단계는 광장공포증이 특징이에요. 발작대 도움받기 힘든 광장처럼 넓은 장소나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백화점, 지하철, 교회, 극장 등 공공장소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혼자 외출하는 것이 엄두도 못 낼 만큼 무서운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이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가정 파탄, 자살 등으로 악화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연자 속에 박 과장님과 김 부장님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내리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해해야 됩니다. 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병의 실체는 더 커집니다. 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병을 이해해야 돼요. 공황장애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공황장애에 걸렸다라는 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병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휴가를 가야 돼요. 공황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병의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살아가요. 불안과 공포는 현대인의 원동력이에요. 불안감 없이 성공도 없고, 공포감 없이 성취감도 없고, 그렇게 얻는 성공의 기쁨은 불안을 누르고, 성취는 쾌감의 공포를 제압해요. 공황은 죽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죽을 만큼 큰 공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죠. 공황으로 미리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게 되면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더 풍성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긴장은 불안, 공포, 공황의 출발점이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유를 찾아야 돼요. 여유를 찾는다는 게 거창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낙엽 쌓인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낙엽 밟는 사이에 집중하거나 창밖을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또 혼자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운다거나 그런 게 여유인 거죠. 그런데 도무지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의 분산, 호흡 조절, 근육 이완입니다. 주의 분산을 위해서 잠시 고개를 들어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거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실내에서 밖으로 장소를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호흡 조절은 불안, 공포, 공황을 극복하는 1차 치료법입니다. 숨을 크게 쉬면서 호흡수를 세워보세요. 호흡 조절은 평소에도 연습해 두어야 실전에 효험이 있어요. 경미한 증상에는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근육 이완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조였다가 풀어주는 게 이완인데 평소에 이완 훈련을 해서 조건화된 이완에 도달하면 간단한 집중만으로도 이완이 가능하고 편하다라는 문구만 떠올려도 이완이 가능해집니다.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의 세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전박살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해서 처음부터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3분의 1은 증상이 사라지고 절반은 가벼운 증상이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만성적이라서 재발하고 또 반복하고 절반 정도는 우울증을 동반해요. 그래서 1차, 이 단계에서 박살내야 돼요. 공황장애를 초전박살하는데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공황장애 증상은 약물 치료로 100% 통제가 됩니다. 뇌기능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 2-3달 정도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생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약을 중단했을 때 절반가량은 재발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공황장애가 2단계 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전문적인 처치도 필요합니다. 자, 이경규, 정영돈, 김구라, 그리고 장나라, 김하늘 등 제가 영상 처음에 공황장애를 겪었던 연예인들을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공황장애는 흔히들 연예인병으로도 알려져 있기는 한데 연예인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인기도 많으면서 신경 써야 되고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죠. 그렇기에 엄청난 긴장이 계속되면 공황장애에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러다 미치겠다 싶은 일에 도처에 깔려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쁘고 긴장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휴식을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